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세상을 보는 이글거리는 시선, 박경익 뉴스. 네, 이글 아이스 불꽃 남자 박경익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글 아이스 KNN의 이제 오전의 남자가 돼버린 아나운서 박경익입니다. 그렇죠. 이제 오전 뉴스를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부산 경남에 이제 네. 아침을 열고 좀 기다리다 왔습니다.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5시 일어나서. 네. 어. 지하철 첫 차를 타고 네. 출근을 해서 첫 차. 네, 첫 차를 탑니다. 첫 차. 5시 56분 장산행 첫 차를 타고 옵니다. 첫 차를 타고 네네. 와가지고 출근해가지고 분장 받고 분장하고. 네. 7시 15분에 한 번, 8시 15분에 한 번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후 뉴스 할 때보다 진짜 훨씬 네. 멋지시네요. 항상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제 수요일이면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머리가. 새벽부터 머리를 탁 하고 오시기 때문에 일단 맞습니다. 화장은 지우신 거죠? 네네네. 화장은 메이크업은 네. 너무 답답해서. 그치. 네. 예. 이제 메이크업이 더 답답해. 여름이 오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진짜 어제는 출근하면서 느꼈어. 이 공기 자체가 맞아. 나 오늘 초여름이다. 네. 오늘 아침 나 진짜 문 열고 딱 나가 깜짝 그렇죠. 놀랐잖아요. 여름 뭔가 이거, 기운으로 확 바뀌었어요. 이건 여름 공기인데 네. 그 생각 딱 했거든요. 야. 한 엊그제부터 에어컨을 개시했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더위를 많이 타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개시는 안 했는데. 더위 뜨거운 태양 이런 건 참겠는데 습한 거 어떡해요? 습한 게 정말 힘들어요. 네, 저도 그게- 뭐 더워서 켰다기보다도 제습 기능을 좀 하려고 이게 슬 걱정이 됩니다 이제. 네. 습한 게 너무 걱정이 돼요. 네, 자 박경익 뉴스 오늘도 함께 할 텐데. 네네. 오늘도 알찬 소식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친구 7명이 8만 원씩 걷어서 선물 샀는데 집들이 음식이 회 한 접시? 자, 지난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한 커뮤니티의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집들이 선물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친구가 집들이 음식으로 회 한 접시와 파스타 한 그릇만 내어놓았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집들이 선물 요구해놓고 회 한 접시 시켰네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쓴이는 신혼여행 다녀온 친구가 집들이를 한다길래 네. 저 포함해서 7명이 갔다. 신혼여행 가기 전부터 커피포트, 브랜드 커플 잠옷, 주방 도구 등 원하는 선물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래 한 사람당 8만 원씩 걷어서 선물을 사들고 갔습니다. 네. 친구가 언급한 물건을 다 사고 추가로 가습기까지 사갔다고 합니다. 와. 집들이에 간 이 글쓴이 친구의 푸대접에 황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광어 우럭회 대짜 한 접시에 직접 만든 크림 파스타 한 대접을 놓고 끝이었다. 크림 파스타도 얼마나 맛이 없는지 한 젓가락 먹고 술만 마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마저도 남자들은 양이 부족해서 나중에는 안주가 부족하다고 라면을 끓여 먹었다며 친구는 신혼여행 가서도 살 게 하나도 없었다고 선물도 못 사왔다더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네. 글쓴이는 원래 집들이 이렇게 하냐, 결혼 축의는 축의대로 내고 집들이는 집들이대로 돈이 다 깨졌다면서 내가 농담으로 나도 나중에 결혼해서 집들이하면 선물 많이 사와 라고 했더니 그 말은 기분이 또 나빴는지 나중에 얘기하라더라 라고 했습니다. 글쓴이는 만약 내가 집들이를 한다면 못해도 배달 음식 한 3개 정도는 시키고 직접 만든 음식도 한 2개 정도는 곁들일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쪼잔한 거냐 라고 되물었는데요.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런 사람 멀리 해라. 배고프다고 피자 치킨 시켜달라고 적극적으로 좀 요구를 하지 그랬냐. 나중엔 초음파 사진 올리면서 이모 우리 땡땡이가 아기 침대 필요하대요 라고 할 듯 선물을 왜 두고 왔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집들이.
야, 이거 쉽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때는 진짜 당연히 집들이를 했고 네네. 결혼하고 나면 네. 집들이 이제 파리 때문에 그쵸. 엄청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막 친정엄마도 맞아요. 같이 와서 도와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 요즘에는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많이 요즘 달라진 것 잘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집들이 좀 다녀서 아는데 네. 일단 음. 축의금만큼 음. 이 집들이 인원, 그러니까 초대 인원부터 네. 시작해서 어. 어떤 것을 선물해 줘야 하느냐, 뭐 이런 것까지 네. 고민거리가 더 많아졌어요. 아 예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네, 초대하는 사람들도 한 번에 많은 사람을 부를 수가 이제 쉽지가 않아진 거죠. 또 이제 신혼집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몇 명씩 나눠서 뭐 어떻게 불러야 될지, 누구를 먼저 불러야 될지, 네. 뭐 또 오는 사람마다 또 다 다를 수가 네. 없기 때문에 네. 뭐 뭘 요구해야 될지 이런 거 진짜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요즘은 제가 집들이를 가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 고향 친구는 결혼해서 아예 엑셀 파일에다 정리를 해서 집들이를 저희한테 보냈어요. 나 요거 필요하니까 요렇게 딱딱딱 해줘. 아 정말 집들이 선물도 그렇게 진짜 그러나?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오히려 좀 깔끔하기도 한데 네. 뭐 집들이 선물을 해주고 싶은 사람 마음은 또 원하는 거 주는 게 좋다 보니까 네. 집들이 선물에까지 뭔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고 우리 땐 그러진 않았던 그쵸. 것 같은데 요즘은 요즘엔 진짜 중요해요. 중요하구나. 네. 그러니까 뭐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걸 해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집들이 선물은 뭐 휴지. 화장지, 화장지. 세제, 뭐 네, 세제 이런 거. 기본으로 요거는 간다 뭐 맞아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네. 또 취향도 엄청 까다로워져서 뭐 섬유유연제나 이런 건 또 아무거나 사가면 또 욕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건 집들이를 떠나서 네네. 원래 친구가 이런 스타일이었으면은 대충 알았을 텐데. 그쵸. 예. 근데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린 거 보니까 당황하셨나? 근데 또 이 글을 보면 네. 선물은 또 완벽하게 너무 잘 사줬는데 집들이 음식이 좀 많이 아쉬웠다. 그러니까. 네. 인원이 7명. 뭐 여기에 주인까지 합치면 한 8, 9명 됐을 텐데 네. 회 한 접시. 전 내용은 진짜 알겠는데 이게 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친구란 말이죠. 맞아요. 친구잖아요. 그럼 알 텐데 얼마나 먹는지. 그러니까 서로가 또 얘 그쵸. 성향도 알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럼요. 조금 짜다 아니면 좀 잘 베푸는 성향이다 알 건데 요걸 그 커뮤니티에서 물어봤다는 것은 친구가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나면 좀 변했나 이 생각이 맞아요. 들고 좀 푸대접을 받았나. 생소한 모습인가? 네. 왜 이걸 그렇게 타인에게 물어봤을까 이 생각을 살짝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생생님들은 뭐 이렇게 집들이 같은 거 할 때 네. 어떤 음식 해주면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집들이 자, 음식. 집들이 음식도 추천해 주시고 요즘 집들이는 이렇더라. 전 잘 모르니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야외 테이블까지 샀습니다. 저희 집은 바닥에 말고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오래오래 드시라고. 맞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인원수에 맞게끔 의자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뭐 접이식 테이블 같은 것도 구매하시는 사진도 분들 있고. 올려주셨어. 길어지네요. 접이식이었다가 딱 펼치니까. 오, 좋은데요? 이런 거 좋은데요? 네. 집들이 선물은 휴지가 최고죠. 7748님. 와, 요 정도면 양옆으로 해서 한 10명까지도 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바쁜 시간 쪼개내서 와주는 것도 감사하죠. 6112번님. 그렇죠. 와주는 것만으로도 또 감사하죠. 아니 어떻게 신혼여행 가서 살 게 없다니요. 그분들 진짜 저희 집에 한번 모시고 싶네요. 하시면서. 재밌네요. 맞아요. 자, 요즘 집들이 이렇더라. 또 혹시나 경험해 보신 분 주시고요. 우리는 문제를 뭘로 좀 할까요? 네, 문제를 좀 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집들이를 좀 공평하게 잘 하자. 네. 그래서 땡땡땡 집들이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집들이가 좀 문제가 되고 있구나. 땡땡땡 집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누구는 또 너무 이렇게 잘 챙겨주고 누구는 또 이렇게 못하고 이런 게보다도 그런 문제도 보다 공평하게 이렇게 하자 해서 땡땡땡 집들이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네. 자 1대1로 일을 서로 거들어주면서 품을 감는 것을 의미하는 땡땡땡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아주 오랜 우리 조상들부터 함께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요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품을 감는 것을 일을 서로 거들어주면서 품을 감는 것을 의미한다. 요게 뭘까요? 무엇일까요? 내 감정선은 어딘가 좀 다르게 흘러 난 늘 가는
3032님은 요즘은 집에서는 커피 한 잔에 구경 정도만 하고 밖에서 예약해서 한턱 쏘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집에서 하기가 좀 힘드니까. 네. 정답이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뭐 힌트를 굳이 좀 드리자면요. 네. 일을 한다는 뜻의 이것 그리고 갚는다는 뜻의 이것 두 개가 결합된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브 애티튜드였고요. 네. 그러네. 요즘은 보니까 밖에서 먹고 집 구경하면서 차 한잔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가 보네요. 네. 얼마 전에 집들이 했는데 집 구경 잠깐 하고 나가서 먹었어요. 4627님도 그러시고 4346님도 집 구경하고 그러고 나서 밖에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했다고 맞아요.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구나. 나눠주면 안 된다고 해서 세제를 지금까지 쓰는데 굳어갖고 깨트려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세제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굳죠 그러면 그렇죠. 예, 맞아. 굳죠. 오래되면 굳죠. 그럴 가루 수도 세제 이런 있겠네요. 거는. 예. 네. 자,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요. 품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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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앗이였습니다. 품앗이 집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나도 이만큼 너도 이만큼 해라는 네, 말이 네, 있는 거잖아요. 서로 도와준다라는 느낌보다 이렇게까지 됐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맞아요. 품앗이 집들이. 네. 근데 또 MZ들은 또 맞습니다.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또 이게 더 깔끔하다. 그래. 네.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그러네요. 생각해서 예. 그럴 수도 살짝 있죠. 제가 좀 옛날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 또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변해가고 예. 있습니다. 네, 경익 씨 이렇게 가지고 오시니까 좀 알게 되네요. 네. 자, 품앗이 집들이라는 말이 있고요. 요즘 집들이는 집에서 구경하고 그리고 집 구경을 하고 밖에서 마시는 경우도 꽤 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스파이스 걸즈 워너비 들으면서 4부로 갈게요. Yo, I'll tell you what I want, what I really, really want. Don't tell me what you want, what you really, really want. I'll tell you what I want, what I really, really want. Don't tell me what you want, what you really, really want. I wanna really, really, really wanna zig a zig ah. If you want my future, forget my past. If you wanna get with me, better make it fast. Now don't go wasting My precious time, get your act together, we could be just fine. I'll tell you what I want, what I really, really want. Don't tell me what you want, what you really, really want. I wanna really, really, really wanna zig a zig ah. If you wanna be my lover, you gotta get with my friends. Make it last forever, friendship never ends. If you wanna be my lover, you have got to give. Taking it too easy, but that's the way it is. What you think about that? Now you know how. 네, 박경익 뉴스 함께하고 있고요.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뉴스는요. 사망률 75%, 백신도 없다. 공포의 바이러스 등장. 어머머머. 국내 보건당국이 말레이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고위험 전염병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적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약 5년 만에 새롭게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는 사례인데요. 네.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비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돼 있던 이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니파 바이러스는요, 박쥐에서 유래를 해서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감염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감염 시에는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의 초기 증상 이후 어지러움, 혼란,
발작, 뇌염 등의 신경학적 증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심할 경우에는 24시간에서 48시간 내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으며 치사율은 최대 75%에 달해서 굉장히 위험한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잠복기는 평균 5일에서 14일이며 현재까지 예방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 바이러스 주로 박쥐에서 돼지를 거쳐서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하는데요. 숲 파괴 등으로 서식지를 잃은 이 박쥐들이 농장 인근에 있는 대추야자나무에서 수액을 먹으면서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방글라데시와 인도 등에서 산발적으로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2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보고됐는데 네. 특히 이 박쥐의 침과 배설물에 오염된 과일이나 수액을 섭취해서 감염되는 사례가 다수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감염 사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질병청은 국제 이동 증가, 기후 변화, 생태계 변화 등을 감안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보건당국은요, 동남아시아, 인도 등 발생 지역을 방문한 뒤에 고열과 두통, 정신혼란 등 이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니파 바이러스. 니파 바이러스.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어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5년 만에 5년 새롭게 만에 지정되는 1급으로. 경우라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뭐 아직까지 국내 유입 사례는 없지만 뭐 방글라데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쪽에서는 좀 산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도 워낙 또 해외에도 많이 나가시고 네. 하시니까 이제는 뭐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감염병 자체도. 그러니까 1급으로 진짜 해외로 이제 많이 나가잖아요. 또 네. 코로나19 이제 좀 잠잠해지면서 어딜 나가서도 이 개인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야 되겠어요. 손 진짜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겠고요. 그 평상시에 눈, 코, 입 네. 이런 점막 부위 있잖아요. 네. 접촉이나 이제 건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전 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막 온도 차이 심할 때 엄청 눈이 가렵고 그렇죠. 해서 예. 맞아요. 잘 만지는데 긁고 이러는데 특히 와. 해외 여행 가면 이런 거 좀 피해 주시면 좋겠고 사람 많은 데 가면 마스크도 꼭 써주셔야겠고. 마스크 쓰시고 손 진짜 깨끗하게 네. 세정제도 좀 많이 바르시고 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니파 바이러스 요건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라고 경영 아나운서가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네네.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좀 알아두시면 또 어디 가서 이제 이야기 나눌 때 네. 스마트한 지식을 좀 이제 뿜어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염병 하면요 등장하는 용어들이 항상 있거든요. 네.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팬데믹, 엔데믹, 네. 에피데믹 이렇게 3가지 정도가 항상 뭐 신문 기사도 그렇고 자주 등장을 하는데 네. 이 중에서 이 3가지 뜻이 다 달라요. 아. 이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또는 매우 넓은 지역에서 국가 경계를 넘어서 전염병이 유행할 경우 전 세계적 유행병이라고 하는데 네. 이 표현은 이 3가지 중에 무엇일까요? 자, 3가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데믹, 엔데믹, 에피데믹. 이 3가지 중에서 3가지 중에. 우리가 이 말을 그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이 썼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샵 230에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그러니까 전 세계적 유행병이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전 세계적 유행병.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네네. 팬데믹, 엔데믹, 에피데믹 중에 하나인데 네. 그 2가지보다 이게 제일 많이 쓰였어요. 맞아요. 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가장 많이 쓰였어요. 자, 샵 230에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주세요. Listen, love attack. I am all you need. I am all you need. So come and get it now. I am all you need. I am all you need. 이 용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지역이나 범위, 감염병이 전파되는 지역이나 범위를 기준으로 좀 나누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문제로 드린 것은 이제 매우 넓은 지역 그렇죠. 또는 국가 경계를 넘어선 그런 감염병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나머지 하나는 한 국가나 대륙 안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국지적 유행병을 지칭하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 있고. 하나는 특정 지역에서 네.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아하. 없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나눠지는구나. 이렇게 나눠집니다. 빛난 적 없었던 미지의 향하고 온 세상에 물들여 새로워진 장면에 4627번님은 이거밖에 못 들어봤네요. 그래서 더 쉽죠. 맞아요. 맞추기가.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거. 맞습니다. 네, 러버텍이었고요.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팬데믹. 팬데믹이 팬데믹. 정말 많이 들었죠. 팬데믹. 그러니까 야. 전 세계적 유행병 하면 코로나19 딱 생각하시면 네네. 되고 코로나19는 팬데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한 국가나 대륙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네. 것은 에피데믹. 에피데믹.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엔데믹. 아, 이렇게 특정 생각하시면 지역에 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거 엔데믹. 네네. 세 개 알아두시면 네. 뭐 어디 가서 이제 이야기할 때 좋을 겁니다. 팬데믹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고 저는 에피데믹은 들어봤는데 엔데믹을 제대로 몰랐네요. 그쵸, 특정 엔데믹. 지역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은 잊을 수 없어서 잊을 그리고 수가 없어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팬데믹. 자 어쨌든 뭐 청결 예방 수칙 요거는 뭐 국내든 국외든 지켜주시는 게 내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거니까. 그럼요. 손 간단히. 항상 싹싹 씻으시고 네. 위생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옛날 뉴스로 가봐야죠. 네. 세 번째 이옛날 뉴스는 깨워주세요. 여유 있는 아침 모닝콜. 이 모닝콜 서비스 가입자 10만 명 넘었다. 1994년 5월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네. 경향신문 기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전화벨을 울려서 잠을 깨워주는 모닝콜 서비스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한국통신의 모닝콜 서비스 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모닝콜은 호텔 등 숙박업소의 담당 직원이 아침에 전화로 투숙객을 깨우는 것을 이르는 말. 그러나 한국통신의 서비스는 사람이 동원되지 않는다. 시간을 전화기에 입력하면 때에 맞춰서 가입자의 전화벨이 울린다. 일종의 자명종인 셈이다. 모닝콜의 주 고객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수험생을 둔 학부모, 일찍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 새벽 기도에 나가야 하는 목사, 신도 등이 많이 이용한다. 특히 자녀의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학부모에게 인기가 높다. 한 달 이용료는 1,000원이다. 한국통신의 모닝콜 서비스는 지난 82년 4월부터 시작이 됐다. 처음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었는데 실시 1년 뒤인 83년에도 가입자 수는 500여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88년도부터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 해의 가입자 수가 3만 명에 육박을 했고 지난해 9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통신 영업부 차부장은 모닝콜 서비스를 받으면 제 시간에 일어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 1분 동안 전화벨이 울려대다가 그래도 잠에 취한 고객이 받지를 않으면 5분 뒤에 다시 1분 동안 아우성을 치기 때문이다. 각 국번에 0000을 돌리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곧바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년째 모닝콜을 이용해왔다는 이 회사원 허 씨는 아내가 친정에 가고 없거나 혼자 자다가 일찍 깨야 할 때 아주 유용하다라고 말했다. 또 주부 최 씨는 고3 아들의 등교 준비를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올해 초부터 가입한 모닝콜 서비스가 큰 도움을 준다며 이 서비스가 없었다면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부담 때문에 잠을 설쳐서 불면증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닝콜. 1994년 기사인데 네. 모닝콜 서비스. 이런 서비스가 있었다고 하네요. 한 달 이용료 1,000원을 내면 네. 전화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진짜 전화가 오는 거. 진짜 전화가 오는 거? 아,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일어나시라고. 네. 어. 그런 것도 한때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90년대 초반만 해도 네. 휴대폰에 이 알람 기능이 없었을까요? 없었나? 그렇죠. 알람은 되는데 이제 이게 뭐 몇 분 뒤에 다시 울리고 다시 그쵸. 울리고 요런 기능이 없었나? 그때만 해도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핸드폰이었겠죠. 이렇게 폴더 안테나 이렇게. 쭉 올리고. 네. 그 시대여서 그런지. 핸드폰에 여러분 없었죠? 모르겠어요. 그렇죠. 없었을 것 같아요. 왠지. 근데 원래 500명 정도였다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게 더 신기하네요. 그쵸? 갑자기 확.
그만큼 이제 모닝콜을 한번 써보니까 이게 나한테 필요하구나 하는 그쵸.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새벽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네네. 모닝콜까지는 아니어도 이 알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 돼요. 네. 그러니까요. 예. 못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저도 뭐 10분 10분 단위로 계속 울리죠. 그쵸, 그쵸. 예. 시간에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아침에는 10분 단위로 계속 울리거든요. 음. 근데 야 예전에는 이거 없었다고 하니까 네. 정말 대단하시다. 일찍 진짜 일어나시는 분들. 어떻게 이거 그렇죠? 어떻게 자명종 일어나셨지? 있잖아요. 자명종. 자명종, 와. 그건 있는데 그거는 몇 분 단위로가 아니니까 다시 그쵸. 맞추고 다시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지. 그래서 옛날 영화 보면 자명종을 몇 개씩 몇 개씩 해놓고 하나가 아니라 몇 개씩 해서 맞아요. 이제 두세 개씩 있잖아요. 네네. 보면 옛날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 보면 10분 단위로 이렇게 맞춰놓고 그런 거죠. 예. 아 그렇군요. 94년이면 엄청 비싼 거 그 무전기 폰이죠. 무전기 폰. 이 큰 거. 90년대 초반에 휴대폰 자체를 거의 안 쓰지 않았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예, 그러네요. 야, 그러니까 이 모닝콜 서비스가 진짜 할만하구나. 맞아요. 그때는 그랬겠네요. 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맞아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모닝콜 곧 알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알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네, 네 가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스누즈 기능, 리마인더 기능, 타이머 기능, 슬립 모드 기능 네 가지가 있어요. 네. 자, 이 중에서 알람이 여러 번 울리는 것을 일컫는 이 기능은 무엇일까요? 기능이 다시 한번요. 보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스누즈 기능, 리마인더 기능, 타이머 기능, 슬립 모드 기능. 넷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알람이 여러 번 울리는 것. 여러 번 울리는 거. 여러 번 울리게 하는 이 기능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쓰는 기능 중에 이게 최고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뭐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보기. 네, 스누즈, 리마인더, 타이머, 슬립 영어인데 네. 네 가지 용어 중에 잠깐 눈을 붙이다라는 뜻을 가진 용어가 있을 겁니다. 나는 아직 몰랐는데 이거를. 이게 그쵸? 그거구나. 네. 잠깐 눈을 붙이다라는 뜻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대의 노랫소리 잠깐 눈을 붙이다라는 뜻. 아마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잠깐 눈을 붙이다는 뜻을 가진 영단어가 있다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 단어를 모르면 다른 단어는 아시니까 모르는 거 그거 하시면 돼요. 맞아요. 같은 하늘 아래서 전한 얼굴로 Hey 너와 함께 네,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요? 네 가지 기능 중에서 1번 스누즈 기능입니다. 스누즈 기능입니다. 많은 분들이 3번이랑 헷갈렸는데 리마인더 기능은 말 그대로 영어가 리마인더가 이제 상기시키다 이런 네. 거잖아요. 일정 같은 거 정해놓으면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 요거 할 때입니다. 요게 리마인더. 네. 요거는 이제 잠깐 자다, 잠깐 눈을 붙이다라는 뜻인데. 맞아요. 잠깐만, 좀만 더. 좀만 더. 이런 다시 느낌으로 올려주고 보시면 다시 돼요. 올려주고. 맞습니다. 네. 스누즈 기능. 네. 정답 잘 맞춰주셨고 당첨자. 당첨자는 9986번님, 3438번님, 7564번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도 재밌었고요. 재밌었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할게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이브트 오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구상하민정 연출 체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내일 봬요, 여러분. Something like that to happen to me But what I didn't catch on to before is nothing worked out perfectly All I can think of is you by my side. If there's a storm, we can face it with pride.